자, 멜로가 팟캐스트를 이번에 했는데 재밌는 소식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이적 시장부터 시작해서 감독 선임사가 그리고 뭐 최근 이슈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래도 같은 내용이어도 이 사람한테 체크를 받게 되면 신빙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멜로가 요즘 그 첼시를 위한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은 멜로는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비관적인 쪽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첼시 팬들은 별로 이 사람이 1티어인 건 알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멜로가 일단은 업계에서 첼시 기자로 유명하지 얘가 빌라 기자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잘 나가야 이 사람의 소스나 뷰어십 같은 것도 유료 기사를 운영하거든요. 텔레그래프라고. 그거 이제 가입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잘 나가야. 근데 첼시가 잘 못 나간다. 그럼 이제 본인의 이제 본업에 타격을 먹는 거예요. 얘도 저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직종이 다른 거지만 구단의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간의 기생하는 듯한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멜로가 억지로라도 지금 첼시를 위해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적 시장 인앤아웃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 파머가 일단 NFS로 기록이 됐는데 기준치 설정을 해놨어요. 대략 이적료를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은 대화가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냐면요. 이삭 이적료랑 똑같아요. 이삭 이적료가 작년에 1억 5천만 파운드 얘기 나왔다가 1억 3천만 파운드 얘기로 떨어졌다가 근데 결국 합의된 것은 1억 2,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여기서 500만 파운드는 연대기여금이었나? 그러니까 즉 뉴캐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버풀이 쓴 금액은 맞는데 결국에는 뉴캐슬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구단들한테 향하게 되는 그런 그런 금액인 거고 근데 뉴캐슬 쪽에서는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1억 3천만 파운드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리버풀 쪽에서는 1억 2,500만 파운드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뉴캐슬은 아무래도 통수치네를 팔았다 보니까 이제 비싸게 팔았다라고 발표하는 게 좀 더 여론에 좋을 거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싸게 샀다라고 얘기를 해야 조금 여론에 좋긴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가격 선이라는 건데 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돈을 쓰겠냐? 내 생각엔 솔직히 콜 파머를 위한 시장 자체가 딱히 보이지도 않는다. 얘가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굳이 뭐 얘를 살려고 그 정도 돈을 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요즘 보더라도 콜 파머 보면 개박살 나가지고 그 정도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설령 구단이 판매를 고려하더라도 물론 첼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판매를 고려하더라도 1억 2,500만 파운드 1억 2천만 파운드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한 거고 그리고 카이세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방금 새 계약을 했었죠. 얘가 계약 맺은 게 지금 천차만별인데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기자한테는 1억 8천만 어떤 기자한테는 18만 파운드, 즉 한화로 약 3억 6천 정도. 어떤 기자한테는 한 15만 파운드, 한화로 약 3억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급여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32년까지였나요? 33년까지였나요? 그때까지 계약 연장을 한 건 사실인데 얘처럼 방금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방금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NFS 그래서 이제 카이세도를 위한 시장도 보이지가 않고 파머를 위한 시장도 보이지가 않는다. 카이세도는 그와 별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파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 폼 자체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키어런 길이었나요? 그 사람이 파머가 취하는 스탠스가 본인은 이적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첼시도 NFS라고 발표는 하긴 했는데 현지 소식통 몇몇 곳은 그걸 안 믿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적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이제 겹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일관성은 있죠. 그러니까 두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파머는 이적을 원한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내핑기고 있는데 근데 멜로의 말대로라면은 팔릴 일 자체가 없다. 그리고 구단에서도 지금 NFS를 취급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총 두 가지 시선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첼시가 장부 가치만 회수하려고 해도 최소 8천만 파운드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단 조금 낮아서 첼시가 요구하는 금액은 높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양심 있게 굳이 판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판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멜로는 8천만 파운드를 최소치로 일단은 말을 했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누가 8천만 파운드를 내겠냐. 사실 엔소는 좀 이상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어떤 때는 그의 태도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다. 엔소는 좀 이상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상한 시즌이냐고 하면은 애티튜드를 이제 꼬집었는데 태도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고 뭐 경기장 내외적으로다가 좀 있었죠. 경기장 안에서는 짜증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분노 표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경기장 외에서는 팟캐스트 나가서 개 헛소리를 하고 그게 두 차례나 이어졌었는데 마드리드는 나의 꿈의 도시다
아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뜨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말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그렇고 그리고 어네피도 얘기했었고요. 뭐 여름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얘기다. 이적설에 관해서 조금 열려있는 티를 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지만 엔소가 어떤 때에는 진짜 클러치가 좋긴 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나서가지고 큰 골을 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번에 FA컵 4강만 보더라도 중요한 득점인데 그 외에도 클러치골 정말 좋거든요. 골 순도가 첼시에서 가장 높은 선수고 실제로 블루코 프로젝트에서도 통산 공격 포인트 개수 따지면 엔소가 3등인가 그래요. 엔소가 3등인 이유는 공격수가 좀 많이 바뀌었고 해가지고 포지션이 또 생각보다 중앙 미드필더 치고 많이 전진해서 배치를 받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득점이나 이제 공격 어시스트에 좀 더 가까운 경우도 있고 코너킥 전담 키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선수고 몇몇 순간에는 정말 주장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팀을 잘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관심을 가질 클럽들은 꽤 많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경기력의 가치가 8천만 파운드에서 8,500만 파운드 사이가 될지 모르겠다. 이걸 지불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시장에 다른 선수들도 많으니까. 저 시장에 다른 선수들을 누굴 또 언급해 볼 수 있냐면은 앤더슨도 있고요, 와튼도 있고요, 스콧도 있고요, 그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있고,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 제 이름 뭐야? 그 코붕이 코 졸라 큰 애, 슈틸러 걔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시장에 지금 볼란치 매물 자체가 진짜 많아요. 8번, 6번 다 많고 심지어 토날리 같은 경우에도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다 보니까 코 큰 거 말고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확실히 엔소에게 저 값어치를 지불하는 게 가성비가 떨어지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이 이적을 현실화시켜줄 팀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멜로가 무슨 말을 왜 저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멜로의 의견은 이렇다고 하고 멜로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엔소에 대해서 마레스카랑 엮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 맨시티가 나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얘기했지만 이제 멜로는 맨시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if가 뭐가 붙느냐면은 펩이 정말 맨시티를 떠난다면 분위기상 마레스카가 맨시티 감독 자리에 확정적인 후보로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펩이 떠날 시에 엔소가 맨시티를 가는 그림? 이건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사견인 것 같아요. 이건 소스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 실제로 엔소가 지금 가장 마지막 이적설이 한 지지난주였나? 그때 맨시티랑 엔소 링크 떴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샘리로부터 떴었고 이제 맨시티 팬들은 그걸 찌라시 취급하면서 무시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링크도 있었고 만약에 진짜 펩이 떠나고 마레스카가 간다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저 이적 사과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엔소랑 마레스카가 분명히 진짜 많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특히 이 에피소드 때문에 엔소는 마레스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에피소드냐면 마레스카가 첫 시즌에 감독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 관련 영상 있잖아요. 뭐 음바페는 동성애자 애인을 갖고 있고 뭐였더라? 그 프랑스 막 비하 개 많이 하고 막 난리 났던 거 있잖아. 그 버스에서 니코 곤잘레스 옆에 있고 훌리안 앞에 있고 막 해가지고 그 버스에서 난리 피운 거. 그 논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거 한마디씩 보태면서 좀 파장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첼시 내부에 있었던 흑인 선수들 중에서 프랑스 출신이 하필 또 많아가지고 파장이 엄청 크게 퍼졌었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엔소는 부주장 완장을 안 뺏겼어요 당시에. 사실 이런 일을 일으키고 라커룸 내에서 약간 냉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 주장 완장 내놔 너 깝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마레스카는 엔소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부주장 완장을 안 뺏었고 서로 그렇게 결국 시너지가 잘 나면서 그 시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우승 그 다음에 리그 4등에다가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로를 또 인간적으로 신뢰를 했고 결실까지 맺었다 보니까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화가 있다라는 게 멜로의 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펩이 떠난다면 맨시티로 간다는 게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다. 쿠쿠레야가 개인적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한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측을 내가 감히 해보자면은 내가 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이거 첼시 커뮤니티였나요? 뭐 거기서 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정확히 댓글이었나? 사람들이 좀 놀래갖고 댓글을 달았던 주제예요. 쿠쿠레아를 파는 게 이번 여름이 적기인 이유? 그러니까 팔아 제껴야 돼, 갖다 버려야 돼 이 소리가 아니라 타이밍상 지금 재계약이든 판매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멜로가 그런 근거로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싶. 첼시 쪽에서도 이런 계산기는 돌아가긴 할 거거든요. 얘가 지금까지 당한 혹사가 얼마며 뭐가 얼마며 이거는 뭐 그 쿠쿠레아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영상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로 멜로도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첼시가 주앙 페드루 지금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
키어런길이 이번 시즌 베스트가 주앙 페드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리암 투메이였나? 둘 다 첼시 전문 기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르샤링크가 떴었는데 첼시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상을 펼친 선수를 뺏겨야 되는 위협에 처한 상황인데 근데 일단 멜로도 NFS가 맞는 것 같다. 판매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잭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3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잭슨의 득점 기록을 보게 되면은 출전 시간 대비 골 비율은 또 괜찮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괜찮다는 기억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얘가 뛰고 있는 팀은 바이에른뮌헨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바이에른뮌헨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골 개수를 조금 차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 120분? 130분당 한 골? 이 정도 넣고 있어요. 리그 7골을 넣었고 937분 출장을 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 기록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약팀 상대를 주로 넣었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결승골 비율이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멜로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잭슨 자체는 첼시에서 있었을 때 6,5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는 게 풋몹 기준이고 지금 4,800만 유로까지 폭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질만 하기도 하고 근데 뭐 4,800만 유로보단 조금 더 싼 게 3,000만 파운드긴 하지만 근데 나도 역시나 3,000만 파운드 정도 이적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바이언에서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말을 한 이 멜로의 코멘트는 다소 좀 의문부호가 붙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델랍의 이번 여름 이적 여부 사실 또 잭슨 말고도 델랍도 판매되는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멜로가 말하기로는 델랍의 경우에도 본인은 잔류를 원하지만 설령 판매한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얘를 3천만 파운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당시 세로 10%가 붙어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 사실 델랍 같은 스트라이커를 시장에 올린다고 치면 4천만 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4천만 파운드에서 세로 10% 뜯긴다고 하고 뭐 기타 수수료가 뜯긴다고 하더라도 3,500만 파운드쯤에는 첼시가 실수령액을 받아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에 있어서도 큰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원이긴 해. 그래서 저는 멜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멜로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영입 대상 중에서 모건 로저스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멜로는 빌라 팬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아 멜로 이 새끼 그 본인 팀 스타 플레이어 뺏기기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일리가 있거든요.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적이 현실화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예로 든다면은 뭐 잭슨하고 현금 얹어가지고 이제 로저스하고 바꾸는 거 그 지난 여름에도 이 소식 이런 방식에 관한 언급이 나왔었고 그리고 에메리가 또 잭슨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짤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구단 운영 방식에서는 이전에도 근데 이제 모건 로저스가 첼시 오게 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영입이라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적합한 선수가 아니다. 정말 별로다. 너무 미성숙하다. 그리고 또 기복이 심한 선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슷한 특징을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요. 콜파머. 이 상표 등록으로 뭉친 두 명의 이 선수 모건 로저스랑 콜파머 둘 다 좀 닮았대요. 어떤 부분이 닮았냐고 말을 하냐면 팀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흥미를 잃어서 좀 뚱한 표정 짓고 그게 좀 기복으로 실제로 나오는 경기력 기복으로 팀이 불리할 때 잡고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첼시가 뛰고 있는 문제가 애들 좀 그 뭐라 해야 돼 이 정신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관심법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 첼시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 모건 로저스라는 선수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선수는 아니고 난 오히려 엔소가 그런 쪽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엔소는 실제로 그러고 얘는 계속 개웃긴 게 경기장 내에서는 진짜 정상적으로 잘 굴고 너무 예뻐 보이다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미친놈 되거든요. 근데 파머랑 모건 로저스는 그 반대. 이 분위기 그대로 휩쓸려 나가는 난 엔소는 멘탈 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기장 내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파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 활동 많이 나가가지고 힐링을 좀 찾고 경기장 내에서는 좀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는 그래서 그 파머가 실수한 부분도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기 집중했으면 안 웃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고 있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게 된 거겠지. 그 PK를 날리고 난 직후 이 노팅엄전에서 그래서 멜로는 그런 이유로 정말로 별로다 영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누굴 데려와야 되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텐데 거기서 앤서니 고든 얘기를 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건 주급이랑 이적료 문제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지금 앤서니 고든이 뉴캐슬에서 받고 있는 급료가 15만 파운드예요. 근데 이 15만 파운드가 첼시 입장에서 봤을 땐 괜찮다. 해봤자 뭐 얼마 좀 얹어주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첼시랑 뉴캐슬의 주급 구조가 달라요. 일단 그 최고 수령액이 다르고요. 최고 주급자의 수령액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뉴캐슬에서의 15만 파운드는 어느 정도의 단가를 띄고 있는데 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가를 띄고 있고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실제로 뉴캐슬의 최고 주급자는 15만 파운드고 첼시의 최고 주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파운드쯤 돼요. 물론 스털링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고든이 최고 주급자로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적을 하게 되면은 첼시에서
최고 주급자급의 대우를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럼 20만 파운드를 이제 넘게 될 거거든요. 급여를 요청하는 게 이게 하나로 약 4억을 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급의 문제가 있고 이적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캐슬이 거의 자국내 리그로 팔게 되면은 1억 파운드 가까이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바이언으로 가게 되면 하향을 먹긴 하겠지. 왜냐면은 홈그라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첼시로 팔게 되면은 아마 첼시가 사오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멜로의 말대로 저 역시도 주급이나 이적료 문제에 관해서 성사되기 어려운 딜이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관심 대상으로 거론이 되었던 건 사실. 근데 나는 오히려 멜로는 오히려 이런 타입 즉 고든 같은 선수는 더 현명한 영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일단은 정체성 자체가 윙이고 로저스보다 윙에 확실히 가깝고 확실히 그리고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겸할 수 있어요. 첼시가 넘버 10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왼쪽 윙하고 전방 스트라이커의 퀄리티 저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왔고 뭐 이번 시즌은 주앙 페드로가 잘해줬다곤 하지만 주앙 페드로를 아래로 배치하고 공격적인 시도를 해나갈 때는 고든을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면은 더 공격적인데 밸런스는 꽤 찾아온 각 선수마다의 이 포지션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든을 데려오게 되면 난 전술적으로도 꽤 부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주앙 페드로가 10번 잘 보니까 그래서 멜로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좋게 봤냐고 말을 그리고 또 이제 멜로가 어떤 부분에서 좋게 봤냐면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든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연차가 꽤 오래됐죠. 뉴캐슬 첫 시즌 8번 달고 뛰는 좀 평범했는데 23-24 시즌 때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24-25 시즌 때는 조금 평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하다가 브라이튼전이었나? 그때 이상한 짓으로 퇴장 한 번 당하고 그 다음부터 좀 벌어 쭉 타고 그 이번 시즌까지 약간 이어져 온 느낌인데 그래서 25년에 고든 기록이 되게 처참했던 걸로 기억해요. 득점 개수가 3골에서 4골 이 언저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챔피언스리그 득점 기록을 빼고 프리미어리그만 보게 된다면 어쨌든 경험은 많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로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퀄리티에다가 이 사람이 좋게 본 이유는 고든을 좋게 본 이유는 어려운 순간에도 뉴캐슬을 이끌어 나가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근데 어려운 순간에도 이끌어 나갔다고 하기에는 그 작년에 그 버질 반 다이크에게 살인 태클을 날려버리면서 팀이 진짜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떠나가지고 이삭이 떠나진 않았다 그때 이삭이 떠나기 직전이어가지고 팀에 스트라이커가 정상적인 애가 없어서 그때 위사도 이적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든 말고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런 복수의 혈전을 좀 내비치는 감정적인 경기였는데 거기서 감정이 앞서가지고 팀을 망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팀이 뉴캐슬이 시즌 초반에 그 승점 드랍을 했던 원인 중 하나가 고든이긴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팀이 분위기가 많이 저하가 됐던 건 사실이고 근데 거기서 본인이 텐션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근데 이런 멘탈리티는 첼시에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말해보는 게 멜로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멜로는 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초기 반응처럼 와 진짜 대단한 영입이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긴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정도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는 그 왼쪽 윙포워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멜로의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첼시의 영입 기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고 하면은 일단 센터백은 확실하다. 여름에 센터백 1명에서 2명을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센터백 2자리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오른쪽 센터백 코렐 옆에 다른 한 자리를 두고 찰로바를 서브로 내리면서 그 곳에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센터백 1명을 영입하려는 것 같다. 근데 첼시는 지금 저 자리에 센터백이 진짜 많아요. 토신 디사시 임대 복귀 시에 찰로바 있고 포파나 있고 그리고 마마드 사르도 있어요. 그리고 안셀미노까지도 있고 인원수는 진짜 많아. 여기서 그 처분을 최소 4명 5명은 해야 돼요. 근데 찰로바는 내가 봤을 때 팔면 안 돼. 찰로바를 팔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폼이 돌아오면 난 그래도 그냥 평타 정도는 칠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막 비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뭐 진짜 절대 팔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팔면 안 되냐고 하는 거냐면은 가성비가 좋아요. 급여가 지금 나이가 27인데 5만 파운드에 굴려지는 건 진짜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재계약해야 되긴 해요. 더 뛰게 된다면 첼시에서 남게 되고 더 뛰게 된다면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계약 기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2년 남았나 이제? 근데 팀그로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프리미어리그에선 당연히 홈그로운이 들어가는 자원이고 팀그로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UEFA 명단 등록 시에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외에도 다른 대회 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컨퍼런스리그, 유로파리그 이럴 때 명단 등록을 할 때 되게 편해져요. 인원 3명을 무료로 거의 등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급료 싸죠. 그리고 사실 폼 괜찮았을 때는 그냥 진짜 딱히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 별로 없었고 잘 쓸 수 있는 친구였고 했다 보니까 이 친구 남겨야 돼. 그럼 나머지 이제 토신 찰로바, 마마드 사르, 안셀미노 디사시 뭐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멜로의 말대로 영입을 하게 될 시에는 아마 첼시 우측 센터백 자리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다. 만약에 영입하게 되면 진짜 피바람 불어야 돼, 이거는. 불어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금년은 나갈 대로 나갈 거고, 잉여 자원들에 관해서 이거 빨리 털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털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찰로바가 첼시랑 재계약할 것 같아요. 급여는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아마 할 것 같아. 찰로바랑 첼시랑 서로 얘 말고 서브를 다른 애를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이 찰로바를 일단 딱 나올 것 같아. 찰로바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도전을 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첼시에 있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 보여서 얘가 대단히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이런 전략적인 이유, 그 가성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남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즉시 전력감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구단의 기조래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포인트로 두고 그럼 센터백 체크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즉시 전력감 영입 체크.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만약에 티아고 실바가 계약 기간이 이번에 풀려, 그럼 포르투에서 아마 계약 1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만약 실바가 진짜 잘해 월드컵에서, 그럼 실바마저도 데려올 의향이 있는지 이건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실바가 오는 거를 막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너무 감성적인 영입이다 보니까, 사실 84년생인데 이제 42살이거든요 1년 더 뛰면 이제 내년에 43 되는데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데려오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 아체르비나 티아고 실바 뭐 이런 선수가 너무 잘해 보여, 데려올 만해 라고 딱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데려올 각오도 되어 있는가, 걔네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첼시는 영입 기조가 이렇고, 그리고 펜더스의 첼시 복귀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좀 내용이 긴데, 펜더스를 만약에 쓸 생각이다 첼시가, 그러면은 골키퍼를 지금 바꿔야 된다, 넘버원 권리. 그러니까 바꾸는 게 요르겐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산체스까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펜더스는 애초에 서브를 데려오고 넘버원을 산체스한테 주긴 하지만 이걸 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서브 키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뭔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 생각에 원래 계획은 펜더스를 다시 데려와서 주전 골키퍼를 놓고 기회를 주는 거였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산체스가 많이 난리를 피울 것 같다. 실제로 이번에 산체스가 그 요르겐센한테 자리를 뺏겨서 밀렸을 때, 물론 그 스틸? 그 자리를 빼앗긴 것에 관한 정당성은 각각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약간 조금 부당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의 판단이잖아요. 근데 산체스가 되게 안 입고 온 티를 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걸로 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이런 전례를 보고 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벤치로 내려가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성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클럽의 스쿼드 상황에서 아주 뛰어난 유망주라고 해도 그를 곧바로 주전으로 세우는 또 하나의 모험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산체스 자체가 또 기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펜더스가 나올 확률이 높을 텐데, 근데 그것도 신뢰가 별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선수를 주전으로 내세우는 것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첼시가 해야 될 일은 산체스 보내고 요르겐센 보내고 경험 많고 믿을만한 베테랑 골키퍼를 영입하는 거다. 물론 조건이 붙죠. 펜더스를 스쿼드에 남긴다고 한다면, 만약 첼시가 펜더스를 미래의 주전으로 키우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블락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다. 물론 뭐 데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 많고 안정적인 베테랑 골키퍼를 주전으로 영입을 해서 펜더스는 컵대회에 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전 시간을 나눠 갖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펜더스를 천천히 성장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방식을 내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기억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아스날도 국내 컵 대회는 다 케파한테 짬처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14-15 시즌에 바르셀로나 보게 되면 이제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리그를 뛰고, 그다음에 코파델레이랑 챔피언스 리그를 테어 슈테겐이 뛰었어요. 테어 슈테겐 당시 나이가 좀 젊긴 했거든요. 22살에서 23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테어 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메넨글라트바흐에서 입증된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신뢰를 하면서 쓸 수 있었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 테어 슈테겐이 그거 가지고 좀 지랄하긴 했어요. 그 출전 시간 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테어 슈테겐에게는 적절한 적응 시간을 잘 보내면서 쫙쫙쫙 올라갔잖아요, 기량이. 뭐 최근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리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베테랑 골키퍼가 필요하다. 근데 산체스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 애초에 본인 자체가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긴 힘들다. 베테랑 키퍼 노이어 이번에 재계약 안 하면 빼올까요? 급여가 좀 비싸긴 한데 솔직히 노이어 정도면 줄만하지 않나? 엄청 세게라도. 지금 이적이 가능한 선수가 베테랑 키퍼 중엔 노이어 말고 없을걸요? 픽포드? 픽포드 좋긴 하네. 픽포드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지금 뭐 노이어 자체는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베테랑 키퍼 라인 중에서는 나올 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네요. 픽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게 되면은 에버튼이 지금 대우 다 해주고 있는데 좀 욕 많이 먹을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이적을 원하진 않을 것 같아. 애초에 그 상위 클래스 클럽에서 뛰는 것에 관한 미련을 그렇게 많이 내비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예, 에버튼에서 이미 만족을 하고 있고, 국대 커리어로서 이미 본인의 명성을 올리고 있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네스는 이미 갔을 수도 있어. 뭐 이쁘긴 하지만.
매냥 생각나네요. 근데 매냥이 재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크 맥냥 리더십 있고 확실하게 리더십 있고 그리고 전술에 관한 이해도 좋고 근데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데려오는 데 실패를 하긴 하겠지만 만약 아직까지 FA였다면은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가장 좋긴 했겠네. 근데 지금 뭐 떠오르는 선수는 없네요. 딱히 여러분도 떠오르는 선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나 봐.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좀 많이 감정적이다 보기보다는 조금 날석에 뭐라 하는 편인데 켄다가 오기 때문에 네투를 판다라는 의견을 멜로도 들었나 봐요. 현지에서도 저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그건 진짜 등신 같은 생각이다. 그러면 뭐 누군가한테 네트를 5천만 파운드에 팔 수는 있겠지. 그리고 켄다를 데려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번의 이적만으로도 팀의 전체적인 경험치나 베테랑스러운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이너스 10인 상태인데 첼시는 지금 총합이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다. 미친 짓이다.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켄다를 데려오는 거는 그냥 덤으로 붙여놓는 거고 네투는 일단은 안고 가야 돼요.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만한 윙어를 못 구합니다. 어디서. 그래서 달아놓고 그리고 레프트 윙어를 새로 데려오고 다른 데서 리더십 좋은 자원들을 충원을 해놓은 다음에 스쿼드의 전체적인 연령대를 좀 안정화시켜두는 게 좋은 거지. 네트를 지금 팔면은 켄다를 안 쳐놓는다고 하면은 네트를 팔고 나서 그러면은 많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코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첼시는 코릴을 확고한 주전으로 보고 있고요. 하토의 성장세에 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하토가 사실 방황 기간이 짧죠? 해봤자 반년이고 얘 인생의 지금 초반의 반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적응 되게 빨리 했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레귤러급 퀄리티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메뉴 팬들이 헤븐에 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헤븐보다 얘가 잘하는 면도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NFS라고 봐도 무방한 미래야 미래. 쿠쿠레아를 팔았을 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의 근원지가 얘예요. 쿠쿠레아를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팔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얘 때문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오게 되면 얘가 빛을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네, 선수단 입지 얘기는 끝났고 감독 선임사가랑 최근 이슈들을 이제 멜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첼시의 디렉터의 목숨줄은 어디인가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었는데 팟캐스트에서 말하기로는 솔직히 그건 잘 나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뭐 목숨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말할 순 없다. 다만 내가 확실히 하는 거는 첼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구단주와 스포츠 디렉터들은 각자 자신만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도 무적은 아니고 철령이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이들이 뭐 느끼고 있는 것들은 뭐 팬들의 분위기나 감정을 좀 블로커와 많죠. 그리고 비판적인 시선 자체가 그들에게 압박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뭐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그 구단 내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만회해서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대요.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 압박감이. 그걸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조직이나 개인을 보면 압박이 있는지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절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멜로 눈에 보인대요. 멜로는 뭐 구단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감독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뭐 또 설령 그것이 곧바로 그 프로젝트가 살짝 어긋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해고 압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또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독 사과에 관해서는 조금 기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면서 기대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라스트 코인이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라스트 코인이라 생각하고 전 첼시 팬분들도 다 라스트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디렉터들도 라스트 코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나 봐. 근데 진짜 내 생각에는 지금이 라스트 코인이긴 해. 챔피언스리그 예산을 마지막으로 끌어모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champions리그를 못 나가는 거니까. 지금 첼시 시즌 성공 여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로 갈리거든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따와. 그럼 실패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연도에도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수익 같은 그런 예산 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는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보다 2.5배가 적은 게 유로파였고 11배가 적은 게 이제 컨퍼런스 리그인데 액수 차이가 진짜 크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이번에 막으면 좆된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첼시 이런 비참한 첼시를 미천한 첼시를 원하는 감독이 있을까라는 주제도 있었는데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건 내가 보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결국 첼시는 거대한 클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을 거다. 그리고 스쿼드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는 뭐 다들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안에 일단은 버티고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에도 좋은 선수가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중요한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비싼 포지션 있잖아요. 삼선, 첼시 지금 넘칠 대로 넘치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콜파만 정도면 솔직히 이게 지금 이번 시즌 너무 안 좋긴 했지만 퀄리티 원래 좋은 편이고, 그리고 주앙 페드로 스트라이커랑 윙어도 비싸긴 하지만 스트라이커랑 공비랑 볼란치는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멜로가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독들이 이 스쿼드를 딱 바라봤을 때 이거 여기서 이거는 빼고 나머지만 바꾸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들도 첼시 구단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좋게 보겠지만 스쿼드를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첼시 스쿼드에는 여전히 좋은 그리고 활용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멜로가 말을 했고, 이제 첼시 차기 감독 명단인데요. 일단 알론소 이라올라 마르코 실바가 후보고, 이번 주에 미팅이 있었던 건 확실하다. 특정 인물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여러 회의에 참석을 했고 접촉을 시도하거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작업이 진행 중인 건 알고 있다. 일단 지금 무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PYC 그 아르헨티나 1티어 언론사 거기서 알론소랑 진전이 있었다,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걔네가 남미 쪽 1티어다 보니까 이 유럽 대륙의 소식을 되게 능통하게 보는 애들이라고 막 확답을 하긴 애매해가지고 내가 뭐 보증을 못 하겠는데, 근데 뭐 이런 소스가 흘러나오고 멜로도 일단은 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세스크도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본인은 포함은 되어 있는데 핵심 후보는 아닌, 핵심 후보가 아닌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언급한 마르코 실바, 이라올라, 알론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적료를 발생시켜야 되는 감독이거든요. 이번 여름에 계약 만료가 안 되고 지금 FA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문턱이 한번 있고, 지금 여러분 그리고 코모가 챔피언스리그 못 나갈 것 같다는 그 관측이 지난주였나 지난주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리아 순위 보면은 또 몰라. 코모가 또 최근에 0대0으로 나폴리랑 비기긴 해가지고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승점이 고작 3점 차예요. 유벤투스가 한번 미끄러지고 로마 한번 미끄러지고 코모가 한번 이기는 타이밍 온다? 그러면 바로 챔피언스리그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나갈 시에는 또 세스카 파브레가스 섭외, 포획? 이게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핵심 후보에 넣지 않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아직 세스카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은 이유도 다른 세 후보가 더 강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더 강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빼오기 힘들기 때문에겠죠. 그래도 세스크 역시 지금 후보군 안에 있는 건 맞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첼시도 세스크가 가진 잠재적인 장점들이 많아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솔직히 나라면은 그를 선택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다. 세스크에 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 사람들도 그렇고 뭐 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팬들하고 업계 사람들 모두 다 세스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나 세스크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코멘트 달리는 거를 뭐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스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감독 선임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다만 지금으로서는 주요 후보라고 보진 않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차비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금방 바로 부정됐다. 그 로마노가 0%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코멘트인데요. 이건 사견입니다. 이번 여름에 지금 감독을 데려오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다. 내가 느끼기에는 감독 관련 전략이 뭐가 있는 것 같다.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뭐 클럽급 감독이라도 데려오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래놓고 축협밴딩 나면 진짜 그냥 다 뒤통수 부숴야 되는데,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당연히 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근거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감독 선임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은 지난 두 번하고 다르다. 지난 두 번이 뭐가 있냐면요, 로세니어를 선임할 때, 그리고 마레스카를 선임할 때, 포체티노를 선임할 때. 그러니까 마레스카랑 포체티노 영입될 때는 좀 거물거리 많이 뜨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마레스카를 데려올 때는 보면은 맥케나랑 프랭크가 떴었어요.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때 맥케나가 거절을 했었나? 그 본인은 구단에 남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리고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 그냥 안 됐고, 그래서 마레스카를 데려왔는데 잘 됐죠. 그리고 로세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때 언급 거의 안 나오고 로세니어로만 갔었고, 근데 보게 되면은 맥케나 역시도 PL 감독 경험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포체티노 영입 당시에도 콤파니도 영입 명단에 있었대요. 근데 콤파니 당시에 PL 경험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아예 없었나? 잠깐만, 2324 시즌 끝나고 보니까 콤파니가 강등됐던 시즌이네. 거의 없는 게 맞는 거네. 맥케나랑 같이 강등됐죠. 그리고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그 전략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느껴진다. 왜? 콤파니랑 맥케나, 뭐 마레스카, 로세니어 이런 사람들 보면 PL 경험이 없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있거나 뭐 이 정도에 불과한데, 보면은 그래도 마르코 실바 PL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 진짜 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많이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오래 있었다는 게 맞겠다. 에버튼하고 풀럼에서 거의 한 7년 8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라올라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 풀로 채워서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PL 경험이 많다기에는 이제
탑급 경험이 많죠. 레알 마드리드랑 저기 레버쿠젠에서 또 바이언을 깨부수는 경험도 해봤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로서 또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영국 무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거고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후보군 자체가 일단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같아요. 이게 멜로 1티어로부터 나온 말이긴 하니까. 그리고 사실 멜로의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평소에 접하고 있는 그 모습들하고 소스는 우리하고 다를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구단 내부를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 뭐 디렉터들 하는 거 보면은 그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 세세한 묘사까지 가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만 실제로는 임명이 이뤄져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지랄로 이제 또 막 설레발 난리부르스 치다가 또 결과가 또 이제 막 빡 박아,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긍정적인 코멘트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멜로의 소신 발언, 이런 테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FA컵 준결승전 끝나고 3일의 휴식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걔네가 휴식 받을 자격은 있긴 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난 휴식 준 것에 관해서 딱히 불만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얘네가 뭘 했다고? 야, 생각해보니까 뭐 FA컵 리즈 상대로 걔네 하루 덜 쉬고 왔는데 그 1대0으로 이겼는데 그거 가지고 휴식을 준다? 약간 그러니까 뭐 휴식을 줘도 되는 기간은 맞아요. 일주일하고 좀 넘게 8일이었나 9일가량 첼시가 쉬고 경기를 했으니까 당시에 그 리즈전부터 노팅엄전까지. 근데 단지 그냥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휴식에 관한 얘기 말고 휴식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니네 잘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좀 살짝만 좀 쉬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 필요가 왜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휴식 갔다 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때 몇팔라인도 휴식을 준 걸 인정했었고요. 3일가량.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자격은 또 없는 것 같아. 이 새끼들이 뭘 했다. 그 무득점 5연패 유지되고 있었고 FA컵 1대0 이긴 게 끝이었어요 당시에. 약간 휴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갈릴 대로 갈리고, 뭐 바이언이나 이번 시즌 PSG 같이 막 높은 단계까지 빡빡빡 올라가고 그런 애들 쉴텀 나왔을 때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얘네가 뭐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냐? 뭐 주앙 페드로, 쿠쿠레야, 엔소 아니잖아요. 얘네 다 스페인 갔다 오긴 했는데. 근데 그건 선수들을 욕하는 것보다는 이 결정은 구단 측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구단을 좀 비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멜로는 평소에 선수들도 많이 비꼬긴 했습니다. 질질 짜는 거 어린애들 같다고. 실제로 울진 않았지만 하는 짓거리가 질질 짜는 듯한 플레이니까. 그리고 이제 멜로가 또 이 사건에서 언급해요. 데제르비 접대 사건. 접대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만남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얘 감독 불러와가지고 있는 거 이상하진 않다. 뭐 감독이 타팀 경기를 관전하거나 과거 2년이 있었던 디렉터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뭐 축구계에서 매우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라이벌 팀 관계자라도 뭐 사적으로 대할 수는 있죠. 뭐 친할 수 있지. 그리고 뭐 경기 끝나고 악수할 수 있고 얘기 나누면서 웃을 수 있죠. 뭐 근데 굳이 사람들 눈에 띄고 사진이 찍히는 관중석에서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얘기하거든요. 대만은 내부의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나누었어야 됐는데 브라이튼 출신의 디렉터 2명이 갑자기 쫄래쫄래 뛰어가더니 브라이튼에서 우리 2년 있었다고 갑자기 그 쎄쎄쎄 하면서 노가리 까고 있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갔다 이 얘기거든요. 저랑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후폭풍 우려. 현재 첼시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다가올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토트넘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서 만약 지게 되면 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졸라 당할 텐데. 나도 이거 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밈 여론의 비난 이어질 거다. 저 짤 돌아다니면서 저거 찍힌 사진이 몇 장인데 난 저거 무조건 될 거라고 봐요. 그 설령 비긴다고 하더라도 난 저렇게 될 거라고 봐. 지면 더욱더 밈화가 많이 되겠지. 지들의 흑역사를 지들이 그냥 아예 파버린 멍청한 짓이었어가지고 저 사건에 관해서는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